자, 넘어가서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입니다. 우리 어떻게 놀았는지 자. 모르겠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원소 사이의 어떤 규칙성을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규칙성 사이의 규칙성. 마음 맞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건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가려막기 효과. 아니야. 아니요? 유효 핵전화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원자 반지름. 세 번째는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자,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규칙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 규칙성을 찾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다? 유효 핵전화부터 갑시다. 자, 이온화 에너지. 원자 핵은요. 무슨 전하를 띠지?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전하입니다. 왜? 양성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 그럼 이 두 개 사이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하겠니? 땡기는 인력 아닌가? 정전기. 정전기요? 인력. 정전기적 인력. 그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야. 맞니? 네. 그러면 누가 끌려갈까? 둘 다 서로 끌어요. 서로. 원래 서로 끄는 게 맞는데 전자의 질량이 어떻다 그랬어? 매우 작다 그랬잖아. 그럼 무거운 친구랑 가벼운 친구 중에 누가 끌려가겠어? 가벼워. 그렇지. 니네 점프 뛰면 지구가 끌려와 안 끌려와? 안 끌려오지. 아, 그 정도로 투 헤비해? 자, 그러니까 전자라는 친구가 끌려간단 말이야. 누구에게? 원자에게. 전자 입장에서는 아, 왜 이렇게 끌어당겨?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전자가 느끼는 끌려오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유효 핵전하라고 불러. 끌려오는 정도?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야. 그러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더 어떻게 되겠어? 세게 끌려오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잘생겼어 봐. 니들이 더 좋아가지고 막 이랬겠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 유효 핵전하를 먼저 얘기를 할게. 요거 뭐야 왜 이래? 유효 핵전하라는 건 전자가 이거지.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유효 핵전하라고 불러준다. 그러면 전자에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느끼는 핵전하는 달라질 거야, 그렇지? 네. 예를 들어서 내 외모가 잘생겼지만 가까이 있는 지희가 나를 봤을 때랑 멀리 있는 혜원이가 나를 봤을 때 쟤는 어차피 남친이 있으니까 버려. 그래 어때? 누가 더 잘생기게 보여? 혜원이요. 아니지. 가까이 있는 지희가 그치? 더 가까이 오려고 할 거 아니야. 잘생긴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전자가 그거야. 그래서 자, 이 핵의 전하와 전자가 느끼는 이 핵전하는 어떻더라? 뭐에 따라서? 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 자, 그럼 이거 봐봐.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지희도 내 옆에 오고 싶어하고 혜원이도 내 옆으로 오고 싶어해. 근데 지희가 혜원이를 어떻게 해? 밀어내겠지. 왜? 경쟁하니까. 너 절로 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양보해줄게. 양보해줄게. 야, 뭘 양보해? 그런 거 양보하는 거 아니야. 이미 달링이 있잖아. 미안해 내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전자 하나면 그냥 내가 가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수소는 의미가 없어. 근데 수소가 아닌
다전자 원자, 헬륨이나 이런 애들은 전자가 여러 개잖아. 맞니? 네. 여러 개 전자에서 전자 사이에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겨. 그러니까 지희가 지금 혜원이를 견제하고 혜원이가 지희를 견제하는 이런 느낌이야. 근데 지금 누가 더 가까이 있어? 지희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지희가 더 세게 안쪽으로 가고 싶어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희가 혜원이를 밀어내는 힘. 절로 가 지지배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반발력이야? 이게 가려막기 효과야. 아,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효과야. 그러면 자 보세요. 당연히 요 전자와 요 전자 사이에서도 서로 반발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지. 같은 껍질에 있는 것끼리도.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것도 서로 이렇게 밀어내겠지. 어떤 반발력이 더 커? 안쪽에서 바깥쪽을 밀어내는 게 더 커. 같은 같은 껍질의 전자보다 안쪽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밀려나는 게 더 어떻더라? 크더라. 그래서 요거야.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같은 껍질의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보다 어떻더라? 더 크다.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가려막기 효과를 다 무시하고 실제로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를 뭐라고 부른다고? 유효 핵전하라고 불러준다고. 자, 그럼 이 유효 핵전하는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첫 번째 유효 핵전하의 주기성,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 첫 번째, 자, 같은 주기와 같은 족이 있는데요. 같은 주기는 뭐였어? 아까 무슨 줄? 주기는 가로줄. 그러니까 주기가 같다라는 건 왜 안 돼, 네모. 뭐 하는 거야, 씨. 됐지? 자, 같은 가로줄이야. 그러면 우와. 밑에 저 콩나물줄기 좀 나오는데. 너무 작게 그렸네. 아니. 이렇게. 자, 얘는 1쪽,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 되겠지. 맞습니까?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즉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18쪽으로 갈수록 뭐가 많아져? 전자. 전자도 많아지지만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원자에게 뭐가 전자. 주양자수. 아니 원자 주양자 수는 같은 주기니까 껍질 수가 같은 거야. 같은 주기라는 건 껍질 수가 동일한 거야. 원자에게 전하량. 그치? 그게 뭐야? 원자에게 전하량이 뭐의 수? 전자수. 양성자 수. 오케이, 맞췄어. 그래. 자, 뭐야? 핵전하의 증가. 이게 뭐가 증가하는 거라고? 양성자수. 자, 그럼 봐봐. 지희가 여기 있어. 혜원이가 있고. 근데 의규가 여기 있지? 그치? 근데 의규가 한 명이 더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오나가지. 더 가까이 올라오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왜? 잘생긴 애 둘이 있으니까. 의규가 3명이 있어. 4명 있고 5명 있어. 점점점 어떻게 돼? 많이 땡겨질 거 아니야. 네. 뭘 그런 눈으로 쳐다봐? 절대 한심하게 쳐다본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자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양성자에 어떻게 더 세게 끌려간다고. 전자가 양성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는 질량이 작고 양성자가 많아지면 전자가 더 세게 끌려가기 때문에 뭐가 커지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가 많아지니까 실제로 끌려가는 뭐가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된다? 그거야. 전자 입장에서 더 세게 끌려간다고. 끌려가는 정도를 우리가 유효핵전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잉? 됐죠? 두 번째, 같은 족입니다. 아씨, 왜 자꾸 삼각형인데? 총이. 뭐 하는 거야? 됐지? 자, 여기서는 같은 족에서는 이렇게 내려갈수록 뭐야?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뭐 7주기도 있어잉? 주기가 아니라 족 아니에요? 아니 주기지. 얘는 주기가 커지는 거지. 같은 족이니까 1족. 아. 그러면 얘들은 뭐가 달라져?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어떻게 돼?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양성자 수가 어떻게 되니까 역시 증가하는 거지. 자, 리튬 같은 경우는 3번이니까 양성자가 3개예요. 그렇지? 여기가 이제 수소가 있을 거고 리튬이 있을 거고 나트륨이 있을 거고 칼륨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원자 핵의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전자가 더 세게 어떻게 된다고? 끌려온다고. 그치? 그런데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숨어 있는 게 있어. 자, 주기가 커지면 이게 커지면 저기서 뭐가 커지는 거야? 주기가 의미한 게 전자 껍질수였지. 네. 껍질수가 점점점 어떻게 돼? 많아지지. 네. 많아지면 껍질수 증가에 의해서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근데 껍질수가 많아졌어. 수소보다 리튬이 껍질수가 많아졌어.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작아져야 되는데 양성자 수가 많아진 게 더 효과가 커. 그래서 커지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작아져야 되는 원인보다 커지는 이유가 더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더 어떻게 된다? 유효핵전화는 커진다. 자, 볼게요. 자, 수소가 있고요. 리튬이 있고요. 탄소가 있다고 칩시다. 수소 1번, 리튬 3번, 탄소 6번이지. 조금 저기 안 되나? 자, 수소, 리튬, 탄소. 자, 수소는 전자 몇 개? 한 개. 리튬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 이렇게 있겠지. 탄소는 여기 2개, 그렇지?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4개. 그렇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요 전자를 A라고 놓을게. 여기에 있는 요 전자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라고 놔볼게요. 그치? 맞습니까? A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얼마? 플러스 1입니다. 그치? 왜? 양성자 하나가 끌어당기니까. 맞니? 네. 자, B하고 C는 3이지. 플러스 3. 맞니? 네. 왜냐면 리튬은 3번이니까 양성자가 3개잖아. 네. 그러니까 3개가 끌어당기니까 3만큼 끌려가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 얘네는 둘 다 뭐가 있다? 가려막기 효과가 있다고. 가려막기가 효과가 있으니까 원래는 가려막기 효과가 없다면 플러스 3으로 끌려가는 게 정상인데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3보다 어떻더라? 작더라. 그리고 D하고 E는 원래는 몇이 돼야 돼? 탄소니까 6이어야 되는데 역시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6보다 어떻더라? 작더라. 그러면 봅시다. B하고 C를 비교하면 B하고 C 중에서 누가 더 커? C. 안쪽에 있는 C가 어떻더라? 크더라. 바깥쪽에 있는 친구가 가려막기 효과가 어떠니까 더 크니까. 그러고 D하고 E하고 역시 누가 커?
아이고 이건 뭐야? 2가 더 크더라. 됐지? 그런디 잘 봐라잉. B하고 D는 누가 더 커? D. 그치. 그래서 내가 그런 D라고 한 거예요. 아. D가 더 커. 왜? B는 3보다 작어. 네. D는 6보다 작어. 네. 상식적으로 누가 더 커야 돼? D. D가 더 크다고. 가려막기 효과는 크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보다 작은 거보다 6보다 작은 애가 훨씬 더 어떻더라고? 크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네. 더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보세요. 봐봐. 얘 비교했을 때 얘네 둘은 같은 주기지. 같은 주기니까 B보다 D가 더 어떻더라? 크더라. 요거야. 맞습니까? 같은 주기로 설명이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A하고 B도 비교할 수 있다. 참. A하고 B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 B가 더 크겠지? A하고 B 같은 조개야. 조개야는 아니고 조기야. 그지? 같은 조개에서는 주기가 어떨수록 클수록 유액전화가 더 어떻더라고? 크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 얘기예요. 자, 요거 얼른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확대. 학대. 뭐 혼자 먹으려고 그랬지 너. 포스트잇 먹으려고 그랬지 너. 진짜 언니. 이게 안 나. 잠깐만. 저기 틀려. 여기네. 그 너무 작지 않아? 아. 설마 하나당 하나씩 그릴 건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선생님 초록색 할까요? 주황색 할까요? 난 개인적으로 난 노란색 좋아해. 여기 노란색은 없는데. 그 개나리색 노란색이 아니요. 이거 주황색이에요. 어디 봐봐. 그 정도면 노란색이지 뭘. 오렌지도 이렇게 생겼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오렌지는 동그랗게 생겼어. 네모나게 안 생겼어. 아니. 그만. 자, 그래서 보면은 요 밑에 보면 이거야. 같은 주기, 지금 얘는 2주기야. 리튬부터 네온까지. 요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2주기야. 여기는 그지? 얘는 2주기고 그 다음에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는 3주기야.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유액전화 커지고 얘도 여기서 살짝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 변화가 적어지는 것뿐이지 점점 커지는 거야. 맞지? 네. 같은 족에서도 커졌고 다 커졌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네온에서 어디로 갔을 때 나트륨으로 갔을 때 네온은 몇 번? 10번. 나트륨은 11번. 그러면 자 10번과 11번이면 양성자가 누가 더 많아? 나트륨이 더 많지. 그러니까 유액전화가 더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작아졌어. 네. 네온보다 나트륨이 훨씬 작아졌어. 그 이유가 왜 이럴까? 네? 왜 네온보다 나트륨이 작아진 이유. 같은 주기에서 커지고 같은 족에서도 커진 건 이해가 되는데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갔을 때 왜 작아질까라는 얘기야. 달라서. 뭐가 달라? 주기랑 동기. 그렇지. 정확해. 대단한 걸?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온은 원자핵 10개가 전자를 끌어당기고 나트륨은 11개가 끌어당기는데 거리가 어떻게 된 거야? 더 멀어진 거야.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거리가 더 멀어져서 다가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 껍질 수의 증가에 의해서 서로 다른 족의 다른 주기이면 이렇게 껍질 수 여기 나와 있지? 전자 껍질 수가 뭐 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이더라. 됐지요? 네. 했지요. 자, 그럼 하나 끝. 바로 넘어갑니다. 이것만 하고 끝내. 아니지. 세 개.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 끝났으니까 이제 2개 남았어.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까지 하면 끝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더 안 나갈 거야. 오늘 진도 여기까지 딱 나가고 시간 남으면 문제 풀고. 자. 오케이. 자, 원자 반지름입니다. 원자 반지름은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팔의 길이 알아볼라. 알아요. 잴 수 있잖아. 네. 멈춰 있으면. 네, 알아요. 근데 이렇게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잴 수 있어 없어? 어딜 만져? 이렇게 하면 쟤 못 재. 못 재지. 자, 왜냐면 이 원자 반지름을 재기 위해서는 전자하고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전자는 움직여. 그렇지.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운동.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을 했을 때 뭐라고? 같은 종류의 원자 결합하고 있을 때 뭐를? 원자 핵 간 거리 2분의 1을 해준다고. 원자핵에서부터 원자핵까지. 그러면 요거 그냥 반으로 나누면 원자 반지름이 된다 이 말이야. 뭐를 반으로 나눠요? 원자핵 여기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반으로 딱 나누면 그게 원자 반지름이 된다고. 왜 같은 원자? 다른 원자면 이 두 개의 거리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으로 나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려면 어떤 거? 같은 거. 그치? 같은 원자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 이건 홍시처럼 생겼냐? 그치? 홍시 귤 같기도 하고 귤 4개를 이렇게 놓은 거겠네. 자. 길 있는데. TMI. 낑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반을 해준 걸 뭐라고 부른다? 원자 반지름.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똑같아요. 자, 같은 주기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저칸몇 개? 하나, 1, 2, 13, 14, 15, 16, 17, 18, 19? 아니? 지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이. 1조, 2조, 13, 14, 15, 16, 17. 아니 선 7개 보시라고요. 1, 2, 3, 4, 5, 6, 7. 정확했어. 자, 같은 주기에서는 뭐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왜 작아져? 왜 작아져? 18조기니까. 아니야. 갑자기? 욕하는 것 같아 나한테. 뭐 때문에? 유효핵 전하가 증가해. 유효핵 전하가 뭐였어?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팬 서비스가 너무 좋으니까 일로 가까이요 이렇게 모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점점 모이겠지. 그러니까 전체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커져. 작아져. 작아진다고.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모이니까. 모이면 원자 안으로 원자 쪽으로 더 끌려가니까 원자 자체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압축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니까. 선생님이 원자인 거예요. 그렇지. 내가 원자핵. 니들이 전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땡기잖아. 세게 땡기잖아. 유핵 전하가 크다는 건 세게 땡기는 거잖아. 그럼 우리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작아지니까 이게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지. 이게 원자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크기니까 이 거리가 작아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유효핵 전하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뭐가? 인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얘가 아까 얘는 플러스 3보다 작았고
얘는 플러스 4보다 작았고 얘는 플러스 5보다 작고 얘는 플러스 6보다 작아. 그치? 네. 어쨌든 원자에게 점점점 시게 끌어당기니까 어떻게 돼? 점점 이 원자가 압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고. 그래서 유효액 전하가 이렇게 증가하는 반면에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는 거야. 이게 같은 주기에서. 반비. 그러니까 이유가 중요해. 요 유효액 전하가 증가한다라는 이유에 의해서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두 번째는 같은 족입니다. 자, 얘는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졌지. 그지? 그런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족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커질까? 네? 유효액 전하는 어떻게 됐어? 같은 족에서 유효액 전하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 커졌지. 네. 더 세게 당기지만 예를 들면 이거야. 봐봐. 내가 선민이까지 세게 당길 때랑 혜원이까지 세게 당겼을 때 어떤 게 더 커? 혜원이가. 아무리 세게 당겨도 한 명이 더 있으면 더 크기가 커지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따닥따닥 붙었다고 쳐. 내가 있고 지 붙어 있고 선민이 붙어 있어. 그 크기보다 내가 조금 더 세게 끓여갖고 조금 더 밀착해가지고 붙였는데 그 뒤에 혜원이가 한 명 더 붙어 있어. 그러면 어떤 게 더 커? 그래도 혜원이 게 더 큰 거지. 왜? 한 명이 더 추가된 거잖아.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들은 더 세게 끌어당겨도 그거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게 전자 껍질 수가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뭐라고? 여기 껍질수의 효과가 껍질수 증가. 요게 전자 껍질수가 커지는 효과. 그냥 전자 껍질수 증가 이렇게 보면 돼. 유효액 전하가 안 증가하는 건 아니야. 증가하는데 그거보다 껍질이 어떻더라?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이거지. 여름철에 더워서 옷을 이렇게 벗어. 그지? 그러면 이 여름철에 내 몸집의 크기보다 겨울철에 춥다고 몸을 웅크릴 거 아니야. 근데 그 위에 패딩을 입을 거 아니야. 언제 몸집이 더 커? 똑같지 않아? 겨울철이 더 크지. 겉에서 봤을 때 더 덩치가 커 보이는 건 겨울이지. 왜? 껍질수가 많아졌으니까. 왜 웅크릴 때? 웅크려도 패딩의 두께가 그만큼 더 두껍잖아. 뭐 하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그래서 뭐 때문에 유효액 전하는 커지지만 귀 아프다. 있잖아. 커지지만 이거보다 누가 껍질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더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알겠습니까? 이게 주기성이야.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됐니? 네. 자,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다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점 작아졌다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점 커진다. 그 이유가 주기는 유효액 전하, 족은 껍질수. 그지? 그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주기에서 쪼로로로록 작아지고 쪼로로로록 작아지잖아. 그치? 그런데도 같은 족에서는 커지는 이유는 얘는 껍질수. 뭐 때문에? 전자 껍질수. 그 다음 얘는 유효액 전하. 됐지?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도 끝났어. 근데 아직 원자 반지름은 옵션이 남아있어. 아니야. 옵션. 아 싫어요. 추워? 아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자, 그럼 봅니다. 이 옵션은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이온이 등장을 하는데 이온. 자, 봐봐. 이온은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어. 맞니? 그럼 이 양이온은
전자를 어떻게 한다? 있는다. 잃는다. 음이온은 얻는다. 전자를 어떻게 한다? 얻는다. 근데 무슨 전자를 잃을까? Y 아니, 마이너스 전자가 아니고 원 원자 가전자. 즉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잃는 거야. 맞니? 네. 그러면 껍질이 어떻게 된다? 아니, 쑥스럽게 벗겨짐. 껍질 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옷 하나 벗는 느낌인 거야. 그럼 몸집이 어떻게 되겠어? 작아. 작아지겠지. 따라서 원자와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원자 반지름과 양이온 반지름 중에서 누가 더 커? 원자 반지름이 커져 작아져? 아니야. 양이온 반지름이 커져 작아져? 작아져.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어떻더라 더? 크다. 반면에 음이온은 전자를 얻었는데 전자를 얻게 되면 뭐가 되니? 껍질 수는 변함이 없어. 왜? 가장 마지막 껍질에 빈 공간에 전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대신에 뭐가 커지냐면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커지는 거야. 전자는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음이온은 원래 원자보다 음이온의 크기가 더 어떻게 돼? 반발력이 커지니까 전자들끼리 밀어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더 커지겠지. 그래서 음이온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에 비해서 어떻더라? 더 커진다. 됐니?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잘 보세요. 원자과 전자를 잃고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반면에 얘는 전자를 얻어 전자 사이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진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자를 잃는 친구와 전자를 얻는 친구는 정해져 있어. 조금 전에 했었던 주기율표에서 전자 잃는 친구들은 무슨 원소? 금속 원소. 자, 그래서 이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되기 쉽더라. 왜? 원자과 전자 수가 1개, 2개, 3개였기 때문에 잃기 쉬웠거든. 반면에 비금속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5개, 6개, 7개였기 때문에 잃기보다 얻기 좋아했어. 그래서 음이온이 되기 쉬웠어. 그러니까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비금속 원소들은 음이온이 되기 어떻더라? 쉽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앞에다가 뭐를 쓰냐면 금속 양이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 금속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 앞에는 비금속 음이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에서도 주기적 성질을 나타냈다면 이온에서도 주기성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더라?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더라? 이온 반지름은 감소한다. 왜?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거야. 나트륨 이온 전자 몇 개? 10개. 왜냐면 11개에서 1개 잃었으니까. 마그네슘 이온 전자 몇 개? 10개. 알루미늄 이온 전자 몇 개? 10개. 전부 다 얘들은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아? 그렇지. 그러면 전부 전자의 개수는 10개인데 얘는 양성자 몇 개? 11개. 얘는 양성자 12개. 얘는 양성자 13개가 끌어당기니까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된다? 점점점 커지고.
따라서 이온의 반지름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 작아진다. 산소도 마찬가지야. 산소도 10개야. 8개 있는데 2개 얻은 거고 플로린도 9개에서 1개 얻은 거니까 전부 10개야. 그러면 얘는 전자 10개를 양성자 8개가, 전자 10개를 양성자 9개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많은 수. 그지? 그거야. 더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반면에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더라? 이온 반지름 증가. 뭐 땜시? 전자 껍질수. 자,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원래 몇 개였어? 껍질이 2개였지. 2개. 껍질 2개였는데 지금 리튬 이온이 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 2개 입고 있는데 1개 벗기면 하나만 남는 거지. 나트륨은 원래가 3겹인데 1겹 벗기면 2겹이 되는 거고, 칼륨은 원래가 4겹인데 1겹 벗기면 3겹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전자 껍질수도 결국은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지. 얘는 2개에서 1개, 3개에서 2개, 4개에서 3개. 그러니까 역시나 이온이 돼도 껍질수는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된다? 점점점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얘는 변함없지. 음이온은 2개, 3개, 4개로. 양이온만 껍질수가 줄어드는 거고 음이온은 껍질수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2개보다 3개, 3개보다 4개가 껍질수가 많으니까 더 이온 반지름이 커진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 또는 이온 반지름은 어떻더라? 감소하더라.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두 번째,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됐지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주기적 성질의 정리입니다. 주기적 성질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수소 이온은 없어요? 수소도 이온 있어. 수소 이온 H+. 걔는 전자가 아예 없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는 없어. 수소는 마이너스는 만들진 않아. 마이너스. 전자 껍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입니다. 전자수가 같은 이온을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불러. 네? 전자수가 같은 이온을 등전자. 지금 보세요. 산화이온, 플로린화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3번의 알루미늄 3가이온, 이런 녀석들 전부 다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다? 네. 10번의 네온. 8개에 2개 더하면 10개, 9개 1개 더하면 10개, 11개에 1개 빼면 10개, 12개에 2개 빼도 10개, 13개에 3개 빼도 10개. 그치? 전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데, 그러면 전자수가 같은데 원자 번호가 클수록 뭐가 커진다? 유효 핵전화가 어떻더라? 커진다. 얘는 전자 10개를 8개의 양성자가, 얘는 전자 10개를 13개의 양성자가 끌어당기니까 더 안쪽으로 세게 끌려가겠지, 알루미늄이.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진다. 자, 그 다음 옆에 나와 있는 이 친구는요, 전부 다 18번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18개 전자를 16개의 양성자가, 그리고 얘도 18개의 전자를 20개의 양성자가 끌어당기니까
양성자의 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그 반지름이 더 작아진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건 유효 핵전하와 전자 껍질수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 이 세 가지인데요. 유효 핵전하가 어떨수록 클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왜? 더 세게 끌어당기니까. 얘는 어떨 때? 같은 주기일 때, 그리고 방금 위에서 얘기한 등전자 이온일 때, 요런 이유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결정짓는다. 반면에 전자 껍질 수가 어떨수록 클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치? 얘들은 어디에서? 같은 족에서, 같은 족일 때, 같은 족에서 전자 껍질이 커졌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금속과 양이온 사이에서 양이온이 되면서 껍질수가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 맞죠? 그거고. 세 번째는요, 전자수. 전자수가 커지면 뭐가 많아져?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진다 그랬지? 이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어떻더라? 이온의 반지름이 커진다. 얘는 비금속과 음이온 사이에서 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거 끝.